4장 신경망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머신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러닝을 다룰게요. 왼쪽에 나와 있는 룰 베이스드라는 게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해왔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래머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앱으로 만들어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아이디어는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를 짜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코드를 짠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명확한 규칙을 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애매모호하게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서 코드를 짜요.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출시를 하고 문제가 점이 있으면 이제 피드백을 받고, 만약에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으면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동일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고양이를 보고 나서 이게 그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코드를 짜려고 하면 이제 그 규칙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귀가 뾰족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 귀가 뾰족하다. 그러니까 귀가 뾰족하지 않으면 이제 그 고양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보면 이렇게 수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규칙, 수염이 있다. 그리고 고양이의 코를 보면 이렇게 뭉툭해요. 그래서 코가 뭉툭하다. 이런 규칙을 다 정해서 이거를 이제 코드로 짜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이제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제 그 컴퓨터는 이거는 고양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고양이 보시면 어디 귀가 동그랗죠? 그리고 이 고양이는 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코가 오똑해요. 이 밑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이 고양이들의 이제 품종인데, 그래서 여기에 정한 그 세 가지 규칙을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이제 그 고양이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고양이의 품종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이제 고양이 이미지 같이 이제 복잡한 거 말고 더 단순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엠리스트를 볼게요. 우리가 그 0부터 9까지 사람의 손글씨를 보고 이게 그 컴퓨터가 0부터 9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규칙을 정해서 짠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9의 예를 보면 위에 원이 있고 옆에 이렇게 직선이 달려 있으면 이걸 9라고 판단을 하게끔 규칙을 정해서 그 코드를 짠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건 되는데, 문제는 요거는 어떻게 해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짜면 이제 9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더 많이 휘어져 있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제 위에 동그라미가 이제 완전한 동그라미가 이제 아니에요. 7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게 되면 7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2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7자를 쓸 때 이렇게 그 선분을 이제 하나 더 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2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위에 반원이 있고 이제 그 가로 방향에 선분이 있다는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이제 2를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감아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 이 자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좀 원보다는 거의 좀 휘어진 직선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그 손글씨를 판단을 하는 게 그 기존의 그 룰 베이스드 방식으로 코드를 짜서 하기에 굉장히 이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필체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양이의 품종이 다양하듯이 필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변형들을 우리가 규칙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해가지고 코드를 짠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게끔 인공지능을 만든다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인공지능은 요 룰 베이스드죠. 그러니까 90년대에 그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꺾었을 때, 그때도 이제 이 룰 베이스드 인공지능이었거든요. 근데 이 체스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수가 그 변형이 다양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룰 베이스드와 데이터 드리븐 요 사이에 그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그 룰 베이스드 어떻게 보면 이제 끝판왕격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이제 정복을 했는데, 이게 바둑으로 가면은 이제 완전 이제 이쪽의 영역이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고양이 품종이나 아니면 이 필체의 다양함처럼
바둑은 체스에 비해서 경우의 수가 이제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그걸 이제 규칙을 일일이 다 정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프로 바둑 기사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버렸어요. 머신러닝에서는 이 방법을 버리고 규칙을 일일이 정해서 하는 그런 영역도 물론 중요해요. 그 영역인데 이제 그걸 벗어난 영역, 방금 봤던 이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든지 손글씨를 보고 영수까지 판단하는 그 영역에서는 이 방법을 버리고 이 데이터 드리븐, 그러니까 현실에서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을 해요. 뭐 고양이다 이러면 이제 고양이 사진을 열심히 이제 수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캐시라고 이제 라벨을 붙이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고양이의 규칙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머신이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방법이 성공을 했죠. 그리고 왜 하필 이제 프로 바둑 기사 중에서 이세돌을 택했냐? 이세돌이 프로 바둑 기사들 중에서 뭔가 이게 정석보다는 뭔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형을 있는 그런 수를 두기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정석대로 두는 그런 기사보다는 이세돌을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네 알파고가 더 빛을 발휘하는 거죠. 봐라, 이렇게 많은 변형을 추구하는 그런 기사들을 이겼다라는 거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은 사건을 뭐에 비교를 했냐면은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사건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뭐냐면 그동안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달이었다는 얘기죠. 한 번도 발을 내딛지 못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뭐가 속해 있냐,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딥러닝으로 이제 많이 응용이 되는 분야들은 거의 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음성 인식,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극단적으로 경상도 억양이나 전라도 억양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고, 동일한 서울 억양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억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음색도 다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기계 번역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레트로 게임은 말이 되는데 빈티지 게임은 말이 안 되잖아요. 레트로나 빈티지나 다 옛날이라는 걸로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나면 둘 다 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레트로 게임은 말이 되고 빈티지 게임은 왜 말이 안 되느냐? 그 미묘한 차이를 사람이 규칙을 정해서는 그거를 이제 캐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스팸 필터 같은 경우도 스팸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등장하게 되면 스팸함으로 보내라라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나면 스팸 보내는 사람들은 한 칸 띄어서 쓸 수도 있고 그 안에 원자나 달러 표시를 쓸 수도 있고, 그 변형은 이제 얼마든지 이제 많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머신러닝의 철학에 대해서 썰을 풀었고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제 점수를 부여를 해요. 근데 이 점수가 승점이 아니라 벌점이에요. 벌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가 성능이 좋아요. 손글씨를 보고 잘 맞춰요. 그러면 이 점수가 페널티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값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가 성능이 안 좋아요. 다시 말해서 손글씨를 보고 잘 못 맞춰요. 그러면 이 점수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널티 점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손실함수, 로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머신러닝은 어떤 과정이냐? 데이터를 통해서 이 손실함수 값을 낮추는 과정이에요. 손실함수 이제 간단한 예를 볼게요. 기상대가 이제 A, B, C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비가 올 확률을 예측을 하는데, A 기상대는 90%라고 예측을 했고, B 기상대는 60%, C 기상대는 30%로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비가 이제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 확률 벡터를 이제 왼쪽에다가는 이제 비가 올 확률, 오른쪽에는 이제 비가 안 올 확률이라고 쓰면, A 기상대는 확률 벡터가 0.9, 0.1이니까 이제 여기 찍힐 테고, B 기상대는 0.6, 0.4니까 여기 찍힐 거고, C 기상대는 0.3, 0.7 자리에 찍히겠죠. 그리고 실제 비가 왔다고 하면, 이게 사실 이 경우는 사실 확률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데, 굳이 확률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지금 X좌표가 비가 올 확률이니까 이제 1, 0, 그러니까 100%, 0%라고 이제 쓰는 게 나름 합리적이죠. 그래서 비가 왔을 경우는 점이 빨간 점이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1, 0. 그리고 지금 그러면 A 기상대하고 B 기상대는 맞췄고, A 기상대하고 B 기상대는 맞췄고, 이 노란색 C 기상대는 지금 틀렸잖아요. 그리고 A 기상대하고 B 기상대가 둘 다 맞추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잘 맞춘 데는 A기 상대죠. 왜냐면 A기 상대는 90%고 B기 상대는 60%니까 A기 상대가 더 확신에 차서 이제 예보를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손실함수라는 거는 이제 페널티 점수기 때문에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A기 상대는 점수를 이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B기 상대는 그거보다 높아야 되고 C기 상대는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렇게 페널티 점수를 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 빨간 점간의 이제 거리를 재는 거예요. 이게 녹색 점과 빨간색 점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거리가 제일 짧으니까 이 페널티 점수가 제일 작은 거고 파란색은 그거보다 더 멀죠. 노란색은 더 멀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틀렸으니까 당연히 거리가 제일 멀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이 페널티 점수가 제일 높아야 되고 파란색은 맞추긴 맞췄지만은 녹색 그 A기 상대에 비해서 확신이 덜 있었기 때문에 맞추긴 맞췄어도 이제 점수 자체는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페널티 점수니까. 그래서 뭐 제일 잘 맞추는 경우는 뭐예요? 점수가 이제 페널티 점수니까 제일 낮아야 되잖아요. 0인 경우. 그 경우가 뭐냐면은 100%라고 내일 무조건 비가 온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찍히냐면은 그 빨간 점이 있는데 찍힐 거예요. 1,0. 그러니까 1,0과 1,0까지 거리를 재니까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이제 페널티 점수가 높은 경우는 뭐냐면 내일 비가 확실히 안 온다. 그러니까 0,1에 찍히는 거죠. 0,1에 찍히니까 거리가 이제 루트 2가 되는 거고 사실 이게 그 거리의 그 가능성 중에서 제일 큰 값이에요. 왜냐면 이 확률 벡터가 아무 데나 찍히는 게 아니라 그 확률이니까 이제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사분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합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 라인 위에 있어야 돼요. 요 라인 위에. 그래서 그 제일 멀어지는 지점이 요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정확하게 이제 비가 안 온다. 100% 안 온다. 거고 그리고 이 페널티 점수가 제일 작은 경우 그게 이제 내일 100% 비가 온다. 그러니까 제일 잘 맞춘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제 거리가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손실함수를 이제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할 건데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는 건데 뭐 별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에미스트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 그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0부터 9까지 이제 맞추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10차원 벡터를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요 자리에 해당하는 위치만 1을 두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0은 원핫 인코딩을 하면 뭐가 되냐면 요 10차원 벡터 중에서 0번째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고 1은 첫 번째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고 9는 맨 마지막에 9번째 자리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왜 하냐면 방금 전에 이제 말했다시피 뭐 비가 왔을 경우는 이제 1,0이라고 할 거고 거꾸로 이제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빨간 점이 여기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 찍히겠죠? 0,1 그리고 이 거리가 거리의 대소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다 뒤집어질 거예요. 이제 녹색이 성능이 제일 안 좋은 거죠. 그 벌점이 제일 높기 때문에 노란색이 제일 성능 잘 맞춘 거고 이 거리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온 경우는 이제 1,0 비가 안 온 경우는 0,1이니까 우리가 이제 에미스 데이터를 넣으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0부터 9까지 맨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일기예보처럼 확률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라벨을 보면 답을 알잖아요. 예를 들면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다 이러면 뉴럴 네트워크는 0부터 9까지 이제 확률 분포가 제일 쭉 나올 테고 0에 해당하는 확률이 제일 높을 때가 이제 맞췄을 텐데 그 이미지 0에 대한 라벨이 0이었다라고 썼다고 하면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제 비가 왔다라는 것처럼 이걸 굳이 확률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만일에 그 이미지의 라벨이 1이었다 이러면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게 이제 평균 제곱 오차라는 이제 손실함수예요. 손실함수를 이제 두 가지를 배울 텐데 맨 처음에 보는 게 이게 방금 전에 설명한 거랑 이제 제일 가까워요. 그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럼 이제 확률 벡터가 나오겠죠. 0부터 9까지. 그러면 이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비가 온다 안 온다니까 이제 2차원 벡터로 나타나니까 이 평면상의 도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에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10차원 그 공간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뭐 그래도 이제 상상을 하자고 하면 10차원 공간 안에 어떤 점으로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근데 답이 예를 들면 0이었다 이러면은 그 라벨은 이제 어디에 찍히냐면 확률 분포를 굳이 쓰자고 하자면 여기 찍히는 거죠. 1빵빵빵빵에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핫 인코딩을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다 데이터를 넣고 나온 이제 확률 벡터, 이제 10차원 공간에다가 이제 점이 찍힐 텐데 그 점하고 이제 라벨을 이제 아까 말한 이제 B가 왔다 이런 것처럼 이제 아는 거예요. 라벨은 이게 0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확률 벡터로 이제 1빵빵빵이라고 이제 쓴 다음에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를 재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서 생각을 하면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잘 맞춘다는 얘기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이제 성능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거리를 측정한다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먼저 이제 좌표 평면을 배우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 루트 이게 이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3차원 좌표계를 배우고 여기 점이 x1, y1, z1 이렇게 있고 x2, y2, z2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이 뭐가 되냐면 요거랑 이제 비슷하죠. 이게 텀이 하나만 더 늘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까지 이제 3차원까지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차원 공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이게 막연하게 이제 생각은 할 수가 있죠. 차원이 일반적인 n차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이제 축이 더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이게 3차원밖에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점이 x1, x2, 점점 xn이 있고 또 y1, y2, 점점 yn이 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이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리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요걸 그대로 이제 그 확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개짜리에서 세 개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그 좌표가 이제 그 n 차원이면 이제 n 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뉴럴 네트워크가 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그 확률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확률 벡터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10차원 공간, n이 10이라고 하면 10차원 공간 안에 어떤 점으로 이렇게 찍힐 거예요. 10차원 이제 확률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벨이 이제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확률 벡터를 굳이 이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그 0의 원합 벡터 1빵빵빵에 이렇게 그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뭘 재겠다는 얘기냐?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이제 재겠다는 얘기. 이 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보면 잘 맞춘 거잖아요. 제일 잘 맞춘 게 뭐예요? 뉴럴 네트워크에 넣었더니 1빵빵빵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 경우는 뭐예요? 그 머신이 그 확신을 가지고 이건 100% 0이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 예를 들면 이제 꽝이 나오는 케이스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찍힌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게 0, 1, 0, 0, 0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경우는 이제 확신을 차고 이제 1이라고 대답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거리가 그 루트 2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먼 그 값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머신의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를 넣고 나온 확률 벡터를 10차원 공간에 찍은 점이랑 그리고 라벨을 원합 벡터로 바꿔서 찍은 점이랑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손실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죠. 손실함수는 어떻게 돼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나온 확률 벡터하고 라벨을 워낙 인코딩해서 만든 확률 벡터, 두 확률 벡터 사이에 이제 거리를 재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2차원하고 3차원까지만 생각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차원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방법은 비슷하게 각 좌표를 빼고 제곱해서 다 더하고 이제 루트를 씌우라는 거죠. 그리고
좀 변형을 좀 해주는데, 미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곱근을 없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은 어떤 함수의 뭐 최대나 최소를 구하시오 이러는데 이제 루트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미분하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분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루트가 있으면은 그 계산하기가 이제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최소를 구하고 싶다 이러면 루트 날리고 최소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루트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루트를 이제 날려버려요. 이 부분을 날려버리고 이 부분을 날려버려요. 그리고 미분을 하면은 요 2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앞에 2분의 1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걸 이제 상세대라고. 이건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루트라는 거는 사실은 나중에 끝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그만이고, 요 2분의 1이라는 것도 끝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2배를 해주면 그만이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평균 제곱 오차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요 2분의 1하고 루트가 없으면 그냥 그 y라는 벡터하고 t라는 그 원합 벡터 사이 이제 거리를 재는 거죠. 그런데 루트 날리고 2분의 1을 앞에 곱해줬어요. 수학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산의 편의상 좋다. 그러니까 미분을 하려면 루트가 있으면 불편하고 제곱 미분했을 때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2분의 1이 상세대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균 제곱 오차로 정의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t라는 게 이제 원합 벡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시그마 중에서 한 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 1인 지점은 이제 라벨 그 k라고 했을 때 그 k 위치에서만 1이고 이제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이게 이 데이터 한 장에 대한 그 평균 제곱 오차의 정의고, 데이터 셋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는 각 데이터에 대한 이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평균을 해줘요. 간단한 예제 하나 볼게요. 뉴럴 네트워크가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어요. A라는 뉴럴 네트워크는 학습이 이미 잘 된 상황이어서 소프트맥스를 거친 확률 벡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맞췄죠? 그리고 아주 잘 맞췄어요. 0일 확률이 이제 그 90%라고 대답을 했고, 1일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이 경우에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보면 라벨을 확률 벡터로 이해하기 위해서 원합 벡터로 바꿔쓰고 이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좌표 길이 빼서 제곱, 두 번째 좌표 길이 빼서 제곱 쭉 한 다음에, 원래 거리를 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루트를 씌워줘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미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루트 안 씌운다고 했고, 또 미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앞에 2분의 1을 곱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0.1의 제곱, 0.01, 0.01 더하고 2분의 1로 나눠주면 0.0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B라는 뉴럴 네트워크는 아직 학습이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친 그 결과 확률 벡터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 경우는 이제 틀렸고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1일 확률을 굉장히 확신에 차서 90%라고 대답을 했고, 0일 확률은 이제 10%밖에 안 된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요 B라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요 데이터에 대해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보면 역시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재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좌표끼리 빼서 제곱, 두 번째 좌표끼리 빼서 제곱 하면 요거는 0.81 더하기 0.81 2로 나눠주면 0.81. 보시다시피 이 평균 제곱 오차 값이 B가 훨씬 더 크죠. A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 점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상식하고 이제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성능을 가진 뉴럴 네트워크가 평균 제곱 오차 값이 더 높게 나왔어요. 또 다른 이제 이미지 1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란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학습이 잘 돼 있어서 0일 확률은 10%밖에 안 되고 1일 확률은 이제 90%라고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보려면 라벨 1을 원합 벡터로 바꿔서서 이제 확률 벡터로 이제 쓴 다음에 두 점 사이 이제 거리를 재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좌표끼리 빼서 제곱, 두 번째 좌표끼리 빼서 제곱 해보면 요거는 지금 이거 바꿔 쓴 거예요. 요거 오른쪽에 썼고 요거 이제 왼쪽에 썼으니까 이제 동일하게 0.01이 나오죠.
그리고 B라는 뉴럴 네트워크는 학습이 잘 안 돼 있어서 1을 넣었는데 0일 확률이 90%라고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고 1일 확률은 10%밖에 안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면 둘 사이 역시 거리를 재야 되겠죠. 첫 번째 좌표끼리 빼서 제곱, 두 번째 좌표끼리 빼서 제곱. 보면 요거는 이거 바꿔 쓴 거예요. 이걸 이제 오른쪽에 썼고 요거를 이제 왼쪽에 썼죠. 그래서 동일하게 0.81이 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데이터 이제 한 장에 대한 평균 제곱 오차고 그 데이터 셋 여러 장에 대한 요 경우 이제 두 장인 경우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그 경우에 이제 그 머신 A의 평균 제곱 오차는 얼마냐? 이걸 이제 평균한 거 0.01이 되는 거고 B라는 머신의 평균 제곱 오차는 평균한 거 0.8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이디어한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C라는 뉴럴 네트워크는 0을 넣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1빵빵빵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0일 확률이 이제 100%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을 넣으면 나온 확률 벡터가 01000, 그러니까 1일 확률이 100%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보면 요거랑 요거는 이제 거리가 0이잖아요. 또 요것도 요거와 거리가 이제 0이니까 평균해 보면은 C는 0이에요. 그러니까 페널티 점수가 0이라는 얘기는 완벽하다는 얘기거든요.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라벨이 각각 0부터 9까지인 10개의 손글씨를 신경망에 넣었더니 모두 이런 확률 벡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성능이 아주 안 좋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어떤 손글씨를 넣어도 5부터 9까지는 절대 아니고 0부터 4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이제 20%라고 이제 대답을 한 아주 성능이 아주 안 좋은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더니 확률 벡터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빵빵빵빵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려면 라벨 0을 원합 벡터로 바꿔 쓰고 그리고 이 두 확률 벡터 사이에 거리를 재야 되겠죠. 첫 번째 좌표끼리 빼서 재고, 두 번째 좌표끼리 빼서 재고, 세 번째 좌표끼리 빼서 재고 한 다음에 루트는 안 씌우고 앞에 2분의 1을 이렇게 붙여주죠. 이게 이제 그 0이라는 그 데이터에 대한 평균 제곱 오차고 지금 이건 데이터 셋이잖아요. 전부 10개가 있으니까 각각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균을 해줘야 되겠죠. 1이라는 이미지를 넣으면 요거는 이제 1의 원납 벡터는 이렇게 표시가 될 테니까 이제 거리를 재면 2분의 1 5의 제곱 1 빼기 5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1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동일하죠. 왜냐면 요게 그냥 한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를 넣어도 마찬가지죠. 2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를 넣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뭐까지 동일하냐면 이제 4가지는 이제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서부터냐면은 이제 5부터 달라지겠죠. 5라는 이미지를 넣으면 5의 원합 벡터는 0, 1, 2, 3, 4, 5 이렇게 될 테고 요 거리를 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빼는 게 이제 모두 다 이제 0이거든요. 그래서 5의 경우는 9분의 1의 제곱 요게 전부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0 빼기 1의 제곱해서 1이 되겠죠. 앞에 2분의 1 해주고 6도 마찬가지죠. 6도 이제 1이 이제 요 위치에 있을 거 아니야? 빼면은 요거 빼면은 이제 다 0을 빼주는 거고 거기다 이제 더하기 1의 제곱까지 해주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모두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0부터 4까지는 평균 제곱 오차가 뭐가 나오냐면 5분의 4의 제곱에다가 5분의 1의 제곱이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이게 위치가 지금 뭐 이렇게 오른쪽 이동할 뿐이에요. 1 곱하기 4,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5부터는 5분의 1의 제곱이 전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뭐 6에서는 여기 1이 그냥 더하기 0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7은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일 뿐이니까, 여기다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0부터 4까지의 평균 제곱 오차고, 요게 5부터 9까지의 평균 제곱 오차예요.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16 더하기 4 그래서 25분의 20이니까 5분의 4, 5분의 2가 되는 거죠. 요거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1, 그러니까 5분의 6 해서 이거는 5분의 3이 돼요. 0부터 4까지는 평균 제곱 오차가 5분의 2고 5부터 9까지는 평균 제곱 오차가 5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그 평균 제곱 오차의 정의를 이제 평균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분의 2가 몇 번 등장을 하냐면 0부터 4까지니까 5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5분의 3이 몇 번 등장을 하냐면 5부터 9까지니까 5번을 등장을 하죠. 그리고 10개를 평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5 상세돼서 2 더하기 3에서 5니까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제가 수학 전공이어가지고 딥러닝 시험 문제도 이렇게 깔끔하게 답이 나오게끔 됩니다. 두 번째 손실함수 볼게요. 교차 엔트로피 오차,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예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정보이론이라고 이제 수학의 분야가 있어요. 정보이론은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정보통신의 기초가 되는 수학인데, 정보이론에서는 두 확률 분포 사이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 이거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많이 재요. 사실 앞에서 그 평균 제곱 오차도 두 확률 분포 사이 거리를 재는 거였죠. 확률 분포 하나는 이제 그 신경망에다가 데이터 넣고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나온,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확률 분포고, 또 다른 확률 분포 하나는 정답을 원합 벡터로 이제 확률 분포로 만들어서 나온 확률 분포죠. 그래서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를 쟀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직관적이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평면상에서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또는 3차원 공간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생각을 하면, 이게 차원이 올라가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더하는 텀만 더 많이 늘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 포뮬러를 직접 보면, 이게 왜 두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재냐 할 정도로 좀 복잡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가 있어요. 다음 수업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볼 텐데, 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도 마찬가지로 두 확률 벡터는 앞에서 본 그 평균 제곱 오차랑 동일해요. 확률 벡터 하나는 뭐냐면 그 신경망에다 데이터 넣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확률 분포고, 또 다른 확률 분포는 이제 라벨을 이제 원핫 인코딩 해가지고 나온 그 확률 벡터. 둘 사이의 거리를 이 정보 이론의 크로스 엔트로피 그 포뮬러에다 넣으면 이렇게 그 간단하게 나와요. 이거 보시면 뭐 간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간단해요. 이게 앞에 시그마가 붙었는데 이제 사실 시그마가 아니거든요. 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크로스 엔트로피 이 포뮬러가 시그마 k 마이너스 pk 로그 yk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y는 그 머신이 예측하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yk는 k일 확률이라고 이제 머신이 예측을 한 거고, k라는 거는 뭐냐면 그 라벨을 갖다가 이제 원합 벡터로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라벨이 0이었다 이러면 이게 원합 벡터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게 시그마죠. 시그마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요 자리들은 다 0이 돼요. 다 0이 돼서 하나만 살아남고, 그 하나 살아남은 것도 이제 하나 살아남은 게 이제 t0잖아요. 0번째 t0 1을 집어넣어 보면 뭐 1을 곱하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y0가 돼요. 만약 라벨이 1이었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t0, t1, t2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살아남는 거는 t1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이제 다 죽죠. 요 시그마에서. 그리고 그 t1도 1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요. 곱해주나 마나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로그 y1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포뮬러가 굉장히 간단한 포뮬러예요. 그러니까 라벨이 K0라고 하면 그걸 이제 원합 벡터로 쓰면은
그 K0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TK0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죽고 살아남은 그 K0번째도 역시 이게 1이기 때문에 곱하나 마나 해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YK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봤던 가장 간단한 예제 다시 한번 볼게요. 훈련이 잘 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예측하는 확률이 0일 확률이 90%다. 1일 확률은 10%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냐, 이제 라벨이 0이잖아요. 원화 벡터로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대입할 때 이것처럼 이제 T0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죽죠. 그리고 T0도 1이어서 뭐 쓰나 마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여기서 이제 이게 Y0가 0.9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0.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0을 보고서 0일 확률이 이제 10%다. 그리고 1일 확률이 90%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라벨이 이제 동일하게 일빵빵빵인데 역시 여기다 이제 T0만 이제 살아남고 1은 곱하나 만하고 여기서 이제 Y0가 앞에서는 이제 0.9였는데 A라는 뉴럴 네트워크는 B라는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0.1이잖아요. 그리고 0.9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앞에 이제 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나 많아죠.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0.1이에요. 그럼 두 개가 뭐가 더 크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그 로그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y는 로그 x.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는 이제 여기다 y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제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1이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YK라는 게 머신이 예측한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1을 못 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어차피 값이 1 오른쪽을 이제 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학습이 잘 된 그 A라는 뉴럴 네트워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0.9였는데 여기다 이제 0.9를 대입해보면은 1에 근처에 있겠죠. 0.9에서 이렇게 찍힐 거고, 그리고 학습이 잘 안 된 B라는 뉴럴 네트워크는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마이너스 로그 0.1, 그러니까 0 근처에 있겠죠. 0.1 해가지고 톤톤톤톤 해서 여기 찍힐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값이 요게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더 크죠. 지금 페널티 벌점이기 때문에 값이 더 크면 이제 성능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벨이 0이었는데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구하고 나면 이제 요건데 이제 Y0가 작다라는 얘기잖아요. 0, 그 뉴럴 네트워크가 0일 확률이 적다고 대답을 한 거니까 0 근처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값이 크죠. 근데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이 Y0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커도 역시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1을 못 넘죠. 1 근처에 있다는 얘기고 값이 작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대답을 한 거는 이제 그 확률 벡터가 일빵빵빵빵 0일 확률이 100%라고 대답을 한 건데 그 경우는 이제 여기 찍히겠죠. 여기는 이제 손실함수 값이 0이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마이너스 로그 x의 그래프고, 요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요 라벨이 K0라고 했을 때 이 YK0 값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K0일 확률이 이제 크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는 라벨이 K0라고 했을 때 이 YK0 값이 이제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능이 좋으면 적을수록 이 오른쪽에 찍히기 때문에 값이 작아지고, 성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왼쪽에 찍히기 때문에 값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라벨이 각각 1부터 이제 9까지 이제 10개가 아니라 이제 9개요. 9개 손글씨를 신경망에 넣었더니 모두 동일한 이런 확률 벡터가 나왔다고 치죠. 역시 성능이 좋지 않은 뉴럴 네트워크예요. 여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1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온 확률 벡터가 9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치죠. 지금 요거는 복잡해 보이는데 왜 이걸 붙였냐면은 그 다 더해서 이제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확률 벡터였잖아요. 이거 다 더해보면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이제 상쇄가 되고 이제 1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포뮬라가 이제 이렇게 T는 0부터 9까지 요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 라벨이 1이니까 0, 1, 0, 0, 0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시그마지 시그마가 아니라고 했죠. T0는 0, T1은 1, T2는 0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서 T1만 살아남고 그게 이제 1이고 1 곱하나 만하고 그래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Y1 여기서 Y1 값이 이제 그 머신이 예측하는 확률이죠. 2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요거는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이미지를 넣으면 이게 이제 원합 벡터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것도 역시 시그마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제 T2만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여기서는 이제 Y2 그러니까 머신이 예측한 확률이죠. 2일 확률 2에 마이너스 2승 해가지고 이거는 2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은 뻔하죠.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3승 해서 3이 될 테고 등등등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9라는 이미지를 넣으면 9는 0001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9승 해서 9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에 대한 그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가 나와요. 근데 이 전체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의 정의가 평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다 더하고 얘를 9로 나눠주면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공식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해주면 5가 나오는 거죠. 평균 제곱 오차와 교차 엔트로피 오차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그 전에 소프트맥스 설명할 때 이제 생략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마저 설명하고 나갈게요. 소프트맥스 변환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다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아파인을 거치고 나면 이제 벡터가 나올 텐데 그 벡터가 이제 확률 벡터일 필요가 없었죠. 다시 말해서 음수도 나올 수 있었고 이제 합이 1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일반적인 벡터를 이제 확률 벡터로 바꿔주는 변환이 이 소프트맥스 변환이었죠. 그래서 이제 벡터 x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이 일반적인 벡터죠. 여기다 이제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그러니까 벡터에다 익스포넨셜을 취한다는 얘기는 이제 각각의 원소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음수가 이제 양수로 바뀌겠죠. 그리고 요 합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합이 이제 1이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벡터가 이제 확률 벡터로 이제 바뀌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오버플로우 때문에 그 써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짤 때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익스포넨셜이 이제 값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제 한정된 메모리 안에 데이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너무 커져 버리면 이게 담지를 못해 가지고 인피니티 그러니까 무한대를 리턴을 해요. 이걸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 x에다가 이 벡터 x에다 뭘 빼줬냐? 이 각 원소들의 최대값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다 빼줬어요.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도 봤었는데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동일한 숫자를 더해줘요. 그러면 원래 벡터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하나 동일한 숫자를 더하고 나서 소프트맥스를 취하나 결과값은 동일했어요. 이거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라지 A를 뭘로 잡았냐면 그 벡터 X의 원소들의 최대값에다가 이게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큰 값이 이렇게 확 다운이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값을 전체적으로 항들을 줄여줘 가지고 이 오버플로우를 이제 방지를 했어요. 이제 설명 안 한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인데 이제 요 부분 요게 이제 이 부분 요게 뭐냐면 이게 배치 처리에 관한 얘기예요. 배치 처리가 뭐였냐면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그 인풋 아웃풋 병목 현상 때문에 이제 한 장 한 장씩 처리를 안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묶어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배치 처리라고 이제 불렀어요. 예를 들면
뭐 에미스트 데이터로 이제 예를 들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0을 넣고 그 다음에 2를 넣고 또 뭐 1을 넣고 뭐 등등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넣을 때 이것들을 이제 그 플래튼 시켜서 넣었죠. 그러니까 세절기에 넣고 옆으로 이어붙여서 벡터로 만든 다음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 MS의 경우에는 이제 그 10차원 확률 벡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확률 벡터는 뭐냐? 이 0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나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여기 붙은 게 이제 0일 확률이 얼마다? 그 다음에 1일 확률이 얼마다? 2일 확률이 얼마다? 점점점에서 9일 확률이 얼마다? 그래서 이제 10차원 이제 확률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벡터는 요 2라는 이미지를 보고 나서 이제 0일 확률이 얼마다? 1일 확률이 얼마다? 2일 확률이 얼마다? 등등등 해서 또 10차원 확률 벡터가 나와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점점점에서 이게 전체가 이제 그 배치 사이즈가 n이라고 하면 이렇게 n 하고 이제 10차원 확률 벡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MNIST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이면 이제 넘버 오브 디멘션이 2일 거 아니에요. 만일에 한 장을 넣었다고 하면 벡터니까 확률 벡터로 나올 테니까 넘버 오브 디멘션이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배치 처리를 했을 경우에 라는 뜻이에요. 요게 지금 x인데 이 x에 대해서 뭘 해주냐? 트랜스포즈를 하라고 했어요. 트랜스포즈를 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이렇게 되겠죠. 사이즈는 n by n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 열이 뭐냐? 요 열이 이제 0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나서의 그 확률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값을 역시 그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 값을 빼주는데, 이거는 이제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축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엑시스 제로라고 나오죠. 엑시스 제로는 요 그 열에 대한 최대 값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에 대한 최대 값을 m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열에 대한 최대 값을 m2, 뭐 m3, mn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넘파이 맥스를 적용하고 나면 엑시스 제로라 하면 요 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최대값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를 만들었는데 요 x 빼기니까 요 행렬에다가 이제 벡터를 빼주라는 얘기인데, 행렬에다가 벡터를 빼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요거는 이제 또 파이썬이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요 행렬에다가 이 빨간색 벡터를 빼주라는 얘기는 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빼주라는 얘기. 요게 뭐냐면 요게 요거죠. 요거에다가 이 m1을 다 이렇게 빼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행렬로 이해를 하면 행렬 빼기 행렬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 확률 벡터에다가 또 m2를 빼주는 얘기.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지금 확률 벡터가 원래 가로였는데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제 세로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대값을 이제 다 이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는 이제 소프트백스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합을 할 때 축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엑시스 제로라고 하면 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노멀라이즈를 한다고 하면 뭘로 바뀌냐면, 요거를 이제 스타라고 하면 익스포넨셜 스타 마이너스 m1, 익스포넨셜을 먼저 이렇게 취해주고, 또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동그라미라고 하면 2의 동그라미 마이너스 m2, 2의 동그라미 마이너스 m2, 2의 동그라미 마이너스 m2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이 합을 하는데 엑시스 제로라 하면 여기서 요 열에 대한 거, 요걸 합을 구한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해서 다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을 구한 다음에 이 두 번째 열에 대해서 또 다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트랜스포즈를 해주라는 얘기죠. 다시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게 다시 뒤집어질 거예요. 이렇게 다시 뒤집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코드를 떠나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면 뭐냐면, 원래 이제 소프트맥스를 하려고 하면 이 한 장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두 번째 장에 대해서도 소프트맥스를 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각 그 행에 대해서 이제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첫 번째 행이다, 첫 번째 행의 최대값을 각각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각 행에 대해서 또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행의 최대값을 또 두 번째 행의 원소에다 다 빼주고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 각각 원소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또 두 번째 행의 합으로 또 나눠주는 거죠. 이걸 이제 세 번째 행에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트랜스포즈를 해준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결국에는 이 행의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주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이 열에 대해서 이제 합으로 나눠줘서 노멀라이즈를 취하고 다시 트랜스포즈로 이 열을 이제 행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불필요하게 코드가 이제 복잡한데 이 트랜스포즈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고 지금 엑시스 1로 하면 돼요. 자, 엑시스 1 그리고 또 트랜스포즈 떼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그 트랜스포즈해서 다시 원위시키는 트랜스포즈 과정 없이 이제 엑시스 1이라고 하면 엑시스 0은 이제 그 열에 관한 그러니까 세로에 관한 얘기인데 엑시스 1은 그 가로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최대값 이제 여기서 이제 M1이 되겠죠? M1을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 여기다 빼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최대값 그게 이제 요 M2가 되겠죠? 그걸 또 각각에 대해서 다 빼주고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우를 방지를 하고 또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할 때 그럼 이제 합으로 나눠줘야 돼. 합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엑시스 1이니까 각 행에 대해서 첫 번째 행에 대해서 합을 첫 번째 행에다 나눠주고 두 번째 행의 합을 두 번째 행에다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동일하죠. 이건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즈 했다가 다시 트랜스포즈 가는 이제 과정 없이 아마 엑시스 제로를 고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좀 복잡하게 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import numpy 이렇게 보고 x를 1, 2, 3, 4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numpy max 먼저 해볼게요. numpy max 하고 x 엑시스 0 이러면 이제 그 3, 4가 나오죠. 이 3, 4가 나오는 이유가 이 엑시스 제로는 이제 요 세로, 그러니까 열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면 3이고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면 이제 4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요거를 이제 엑시스 1으로 하면 이제 가로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2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이제 4가 되는 거죠. 뭐 합도 마찬가지예요. numpy sum으로 하면 이거 이제 열에 대해서 1하고 3하고 더하면 4고 2하고 4하고 더하면 6이죠. 그리고 또 1으로 하면은 이제 행이 되는 거죠. 1하고 2하고 더하면 3이고 3하고 4하고 더하면 7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짜도 사실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이제 코드도 이제 더 간략하게 나와요. 네, 엑시스 제로를 고집하겠다 이러면 아까 전 같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요.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제 엑시스 제로 열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트랜스포즈해서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보면 우리가 그 손실함수 값을 구하려면 그 두 개의 확률 벡터가 필요해요. 왜냐면 두 확률 벡터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 이걸 재는 거니까 하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온 이제 확률 벡터가 될 테고 또 하나는 그 데이터에 붙은 이제 라벨을 이제 워낙 인코딩 시켜서 나온 이제 확률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이 y가 그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그 확률 벡터고 t는 이제 라벨을 이제 원하드 인코딩 시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왜 2분의 1이 있었잖아요. 그 미분 나중에 이제 미분을 할 거라서 이 제곱이 앞으로 나오면은 이제 상세대라고 계산의 편의상 이거 했었고 그리고 루트도 없앴죠. 그래서 이제 numpy sum이 있고 이거는 이제 두 확률 벡터를 이제 빼라는 얘기예요. 두 확률 벡터를 빼고 그 다음에 이게 스타가 두 개 붙으면 이제 승을 뜻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만 있으면 이제 곱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2의 3승이에요. 2의 3승, 2의 4승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식으로 이제 써보면 y라는 벡터가 있어요. 엠리스트의 경우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고 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0일 확률이 얼마다, 1일 확률이 얼마다, 9일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라벨이 있을 거예요. 라벨을 이제 원한 인코딩 시켰는데 요거는 편의상 0이라 그 이미지가 이제 0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한 인코딩이 될 거예요. y-t 여기 보시면 이제 y-t잖아요. y-t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스타가 이제 2개 있으면은 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타가 2개 있으면 여기다가 각각을 이제 벡터에다가 이제 제곱을 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수학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파이썬은 잘 알아듣고 여기다 원소에다가 이제 말이 되게끔 이제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파이썸 이걸 다 합치라는 얘기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줘라. 이게 이제 평균 제곱 오차의 정의가 되죠. 다음은 교차 엔트로피 오차 코드 볼게요. 입력하는 거는 이제 그 앞에랑 동일하게 그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확률 벡터 y고요. 요 t는 이제 라벨인데 앞에 평균 제곱 오차에서는 이 라벨이 원한 인코딩 된 경우만 이 코드가 의미를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라벨은 원한 인코딩 시킨 이후의 거를 넣어도 되는데 원한 인코딩 시키기 전에 거, 예를 들면 0, 1, 2, 3, 4, 5, 6, 7, 8, 9 이런 걸 넣어도 이 코드가 그 두 가지 경우 다 이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이제 앞으로 그 손실 함수를 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더 정교하게 짠 것 같아요. 첫 줄을 보시면 y의 넘버 오브 디멘션이 1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y가 벡터면 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필기한 건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본 거에서는 아직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전인데 뭐 여기 이제 소프트맥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를 이제 그 y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확률. 근데 요거 보시면 이제 행렬이잖아요. 근데 이제 벡터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장만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if문은 배치 처리를 안 하고 데이터를 한 장만 넣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앞에서 본 거랑 정반대죠. 요거는 이제 그 행렬이라는 얘기니까 배치 처리를 했다는 얘기고 요거는 배치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배치 처리를 안 했다면 리쉐입을 해주는데 뭐 지금 y의 경우에는 이제 엠리스트의 경우에 이제 10차원 이제 확률 벡터가 나올 테니까 1/10 행렬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형대 수학 시간에는 10차원 벡터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1/10 행렬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전에 봤던 식으로 이제 브레킷을 이제 더 써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줘도 돼요. 리쉐입하기를 원래 y가 10차원 벡터였다 이러면은 1/10 행렬로 이제 리쉐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라벨의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원한 인코딩 됐다고 하면은 이제 10차원 벡터일 텐데 이거 역시 1/10 행렬로 바꾸고 그리고 원한 인코딩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건 이제 숫자일 텐데 그러면 이제 1/1 행렬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또 나오는데 t의 사이즈하고 y의 사이즈가 같으면이라고 했어요. t가 이제 라벨인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원한 인코딩을 안 시켰다고 하면 이게 라벨이 이제 0, 2,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배치 처리를 하면은 이제 라벨이 이렇게 벡터로 나타날 거예요. 0, 2, 1 등등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원한 인코딩을 하면 0이 1 빵빵빵으로 바뀔 거고 2가 0, 0, 1 빵빵빵빵으로 바뀔 거고 1이 0, 1, 0 빵빵빵빵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요게 이제 t인데, 그러니까 왼쪽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오른쪽도 두 가지 다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y잖아요. y의 쉐입하고 t의 쉐입이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t가 이제 오른쪽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쉐입이 같으려면. 다시 말해서 원한 인코딩이 됐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요 if문은 원한 인코딩, 이 라벨이 원한 인코딩 된 상태로 이제 입력이 됐다면 그러면 argmax를 취하는데 axis 1로 argmax를 취하라고 했어요. argmax는 이제 최대가 일어난 지점이고 axis 1은 이제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은 0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은 2고 그 다음에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은 1이에요. 그래서 이 0, 2, 1 어떻게 동일하죠. 그래서 이 코드는 뭐냐면 그 원한 인코딩 된 거를 갖다가 원한 인코딩 시키기 전으로 다시 이게 그 원상 복귀시켜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if 요거는 원한 인코딩이 돼 있다면 원한 인코딩 시키기 전으로 되돌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y 쉐입이 이제 0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y잖아요. y가 이제 라지 n by 10. 그러니까 요 0은 이제 라지 n이겠죠. n이 지금 그 배치 개수예요. 배치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그 교차 엔트로피 오차 값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그럼 요거를 보려면 그 슬라이싱 하는 걸 방법을 좀 볼게요. 예를 들면 x가 파이 a 레인지 12 하고 얘를 이제 행렬로 만들어 주죠. x를 리쉐입 하기를 x by 4로 행렬로 만들어 줬어요. 여기다 이제 슬래싱 하기를 1, 2, 0 3, 2, 0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70, 0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1하고 3을 묶어요. 그리고 뭘 보냐면 1행 3열을 봐요. 1행 3열을 보면 7이죠. 그래서 이게 7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0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요 2하고 묶어요. 그래서 2행 2열을 보면 10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거랑 묶어요. 그러면 0행 0열이니까 0이죠.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을 이제 여기다 이제 그 적용을 이제 한 건데 써보면 보시면 일단 numpy a 레인지 배치 사이즈라고 했어요. 그러면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0, 1, 2 해가지고 n 미만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y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t 그 다음에 t는 원한 인코딩이 안 된 상태죠. 입력 자체는 원한 인코딩이 된 상태로 입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요 if문하고 요 argmax를 적용해서 그 원한 인코딩 시키기 전으로 이제 되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t는 요거예요. 입력이 요게 됐다 하더라도 요걸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 if문 때문에. 그래서 요 오른쪽에 오는 거는 0, 2, 1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슬라이싱을 이제 해보면 화면처럼 요거랑 묶으면 여기서 이제 y를 이 행렬에서 선택을 하면 이게 0행 0열이니까 y0가 되죠. y0가 뭐냐면 0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머신이 0일 확률이 얼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묶으면 1행 2열을 보면 이게 이제 y2 다시라고 쓰죠. y2 다시가 뭐냐면 요 2라는 이미지를 보고 머신이 예측한 확률이에요. 2일 확률이 얼마다라고. 그 다음은 요거랑 묶으면 2행 1열 그러면 y1, 2 다시 이렇게 됐어요. y1, 2 다시는 요 1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머신이 1일 확률이 얼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래싱을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요 y0 그리고 y2 다시 그리고 y1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머신이 요 이미지들을 보고 나서 이 0일 확률이 얼마, 2일 확률이 얼마, 1일 확률이 얼마 그걸 쭉 이렇게 벡터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그를 취하고 또 옆에 보면 마이너스가 있죠. 이게 그 크로스 엔트로피의 정의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정의는 뭐 마이너스 시그마 tk 로그 뭐 yk 이렇게 붙었는데 그 시그마가 말이 시그마지 시그마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tk 중에 하나만 이고 나머지는 0으로 이제 다 죽어버리고 살아남은 그 tk도 이제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마이너스 로그
y0가 나오고, 그 다음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로그 y2 다시가 나오고, 그 다음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로그 y1 2 다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있을 텐데, 이것들을 다 합치고 이건 이제 한 장 한 장에 대한 그 크로스 엔트로피죠. 0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2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1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되는데, 이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그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평균을 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하고 배치 사이즈 n으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요 if문은 왜 붙었냐면, 이 if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y는 지금 10차원 벡터잖아요. y는 이제 10차원 벡터니까 요 배치 사이즈가 뭐가 나오냐면 10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장에 대해서는 굳이 평균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배치 사이즈가 10이어가지고 한 장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10차원 벡터를 이제 그 1/10 행렬로 바꿔주면 요 쉐입 0 하면 이게 10이 아니라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을 나눠주면 뭐 이건 나눠주나 마나인 거니까. 그래서 한 장일 때도 이렇게 이제 보정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사이즈 메서드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x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x의 랭스는 3이죠. 그러니까 이 브래킷 안에 몇 개의 원소가 있냐.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이제 3인데, x의 사이즈는 1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뎁스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브래킷 안에 이제 브래킷에 있는 원소까지 생각을 해서 전부 이게 3x4 행렬이니까 전부 12개의 원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t의 사이즈는 만약에 t가 이제 원한 인코딩이 돼 있다고 하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사이즈가 n이고 이게 10이니까 n 곱하기 이제 10이 되겠죠. 이 항들의 개수일 테니까. 그리고 y의 사이즈도 역시 라지 n 곱하기 10에서 이제 이렇게 원한 인코딩이 돼 있으면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원한 인코딩이 이제 라벨이 안 돼 있으면 요거의 사이즈는 이 전체 개수가 이제 그 라지 n 개만큼 있게 되는 거예요.